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에서 지난 4월 17일에 이강인 선수와 연결되고 있는 두 유럽의 명문 구단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교롭게도 오는 7월 한국 투어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이 분명히 이강인 선수의 거친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직접 취재한 이야기들과 이강인 선수의 이적에 대한 그 분석 진행하는 영상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영상 이후에 한국의 각종 언론사에서도 관련된 소식들을 취재했고 추가적인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한준TV 역시 이 첫 번째 영상 이후 계속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진실인지 취재를 해왔는데요. 최신 보도 내용, 국내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내용과 저희가 직접 파악한 정보들로 최신 업데이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풋볼리스트가 한준TV에서 맨시티, 아틀레티코 내한 관련 영상을 올린 이후에 오후 시간에 이제 맨시티의 한국 내한 추진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보도를 내놨어요. 유럽 축구 사정에 밝은 관계자가 풋볼리스트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맨시티가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세부 계약 사항이 남아있다라고 알렸는데요. 이게 쿠팡 플레이와 연결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쿠팡이 올 여름에 한국 선수가 없더라도 유럽의 빅클럽을 데려오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 프로축구연맹도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토트넘 내한 경기가 스폰서십 측면에서도 그렇고 관중들의 반응도 그렇고 분위기적으로 그렇고 워낙에 성공적인 행사가 되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도 이제 K리그 중계권을 확보한 쿠팡 플레이와 더불어서 팀 K리그 올스타 경기를 이제 구성해서 유럽팀과 대결을 좀 하기 위해 일정까지 비워놨다고 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내한하는 과정 속에 또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K리그 일정까지 빡빡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K리그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FC 바르셀로나가 내한했을 때 메시 선수가 15분밖에 뛰지 않게 되는 상황을 비롯해서 관중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고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 상황들이 있었고, 또 호날두의 유벤투스가 내한했을 때는 호날두가 뛰지 않는 사태 속에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남긴, 한국 축구에 큰 상처를 남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후에 유럽 빅클럽의 내한 경기가 이제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하고 토트넘이 큰 인기를 누리는 과정 속에 한국에 와서 행사도 잘했고 또 경기도 재미있게 펼쳐졌고 또 팀 K리그도 꽤나 부각이 됐고 양현준 선수를 포함해서 또 많은 K리그 선수들이 주목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성공적인 행사가 되다 보니까 또 한 번 유럽 팀들의 내한 분위기가 좀 좋게 조성이 된 것인데요. K리그가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2주 동안 혹서기에 휴식기를 마련을 했는데, 이 기간에 사실 이제 팀 K리그의 올스타 경기를 추진하겠다라고 좀 잡아놓은 겁니다. 이 시기에 또 유럽 팀들이 프리시즌을 보내면서 한국에 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5월 말 6월 초에 시즌이 끝나면 A매치 경기를 갖고 또 선수들이 2주 정도 3주 정도 휴식을 갖고 7월 초부터 프리시즌 훈련을 시작하는데, 먼저 팀 클럽하우스에 모여서 뭐 인사도 하고 상견례도 하고 새로운 선수들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체력 훈련한 이후에 이제 해외 투어 경기를 가서 몸도 만들고 이제 평가전도 치르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8월 달에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것들이 유럽 팀들의 루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가 딱 이제 유럽 팀들이 한국에 와서 투어 경기를 할 수 있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그 K리그도 경기를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통신사 중에 한 곳인 뉴스원에서도 후속 취재를 통해서 축구계 관계자가 맨시티와 아틀레티코가 7월 달에 국내 팬들 앞에 설 예정이다라고 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한준TV에서 이미 태국 언론을 통해서 맨시티의 한국 투어 경기가 7월 달에 추진되고 있고 이것들이 확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알려드렸고,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한국 투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최대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경기를 하냐 두 경기를 하냐가 결정되는 단계다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유력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뉴스원에서 체크를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K리그 일정이 비어있는 7월 23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올 것이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 관계자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내용들이 4월 18일 오후에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9일 자정이 돼서 또 한국의 이제 인터넷 매체죠. 마이데일리에서 단독 보도를 냈는데 맨시티의 한국 투어가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 세부사항 조율 마지막 사인 단계가 남아있었는데 뭐 사인 여부는 모르겠지만 합의가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죠. 맨시티의 프리시즌 한국 투어가 확정됐다라고 하면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을 비롯한 엘링 홀란, 케빈 다브라이너, 잭 그릴리시 같은 핵심 선수들이 모두 와서 행사도 하고 친선 경기도 한다. 그러면서
서울의 이제 랜드마크가 됐죠. 송파구에 위치한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 타워 벽면 조명에 맨시티 문구를 새기는 프로젝트까지 준비되고 있다. 즉 롯데월드 타워 측으로 이런 행사의 그 요청이, 행사의 협의가 전달이 된 것들이 또 알려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각급 대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6월 A매치, 특히 유럽 네이션스 리그 경기도 치러야 되고 지금 뭐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6월 달에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프리시즌을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7월 말에 한국 투어로 오기 때문에 컨디션 문제라든지 일정 문제라든지 모든 면에서 수월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장 대관 문제도 수월한데 맨시티 측 관계자가 이미 한국에 와서 경기장 답사를 했다고 했어요. 한준TV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숙소 답사, 호텔 답사 이런 것들도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맨시티가 올여름에 한국에 오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만 오는 게 아니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렇고 맨시티도 그렇고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 투어도 간다고 합니다. 아시아 투어의 일환 속에 또 한국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준TV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굴지의 타이어 회사인 넥센 타이어와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이 넥센 타이어가 성공적으로 이 맨시티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또 기업의 홍보나 마케팅 활동에 성공을 거두면서 투자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넥센 타이어가 맨시티와 이제 스폰서십 계약을 맺을 때 이제 계약 기간 안에 한국에 와서 경기를 추진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조항에 있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016년 여름에 맨시티가 한국 투어 경기를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K리그 측과의 협의 속에서 조금 무산이 됐던 바가 있어요. 투어 경기는 못했지만 그 이후 뭐 트로피 투어라든지 각종 한국 방문 행사들을 맨시티의 레전드, 맨시티의 앰버서더들이 한국에 오면서 뭐 레스콧이라든지 션 라이트 필릭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경기를 하러 오게 됐다. 이게 이강인 선수의 영입설과 사실 좀 관계없이 넥센 타이어의 부분도 있고 또 아시아 투어 전체적인 부분들, 맨시티가 그동안 뭐 이런 영입설 없이도 한국에 별도의 그 SNS 담당자를 두면서 한국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하겠다,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또 이강인 선수 영입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 연결되는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내한 사실이 뉴스원의 보도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이 됐는데요. 한준TV에서도 취재를 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라리가 측에서 직접 쿠팡 플레이와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라리가와 쿠팡 사이의 연결로 추진이 된 게 아니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늦게 알려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쿠팡 플레이라든지 쿠팡 같은 스폰서십이 한국의 유럽 팀들 내한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쿠팡 플레이와 함께 좀 이제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여러 일정들을 구성할 수 있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애초에 독자적으로 구단 차원에서 추진을 해서 요것들이 성사 가능성에 조금 물음표가 달려 있었는데 최근에 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게 성사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도 들렸다가 온다고 합니다. 즉 일본, 한국, 미국, 멕시코로 이어지는 투어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울버햄튼 역시 구단의 뭐 회장이 이미 한국에 가서 경기한다고 밝힌 대로 황희찬 선수와 함께 한국 투어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뭐 울버햄튼, 맨시티, 아틀레티코가 한국에 오게 되는데 사실 맨시티와 울버햄튼은 나란히 프리미어리그 팀이다 보니까 물론 뭐 여름 프리시즌 기간 동안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혹은 같은 리그 팀들끼리 경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또 그리고 흥미적인 면이나 화제성 면에서도 조금은 다른 리그 팀 간의 경기가 조금 선호되는데 울버햄튼은 일단 한국에 올 경우에는 팀 K리그와의 경기보다는 유럽 팀과 경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하고 있다고 했고 아틀레티코도 그렇고 맨시티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 어떻게 경기를 할지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뭐 들리는 바나 상황에 따르면 맨시티와 아틀레티코의 빅매치가 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팀 K리그의 경기는 맨시티와 할 가능성이 있다. 즉 맨시티가 지난해 여름 토트넘처럼 두 경기를 치르고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틀레티코도 한 경기냐 두 경기냐의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맨시티가 팀 K리그는 사실 두 경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팀 K리그가 어떤 팀과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데 아마 이럴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맨시티와 경기하고 가거나 맨시티, 울버햄튼과 경기를 하게 가는 뭐 이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역시 이강인 선수 영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이 여름 투어에 이강인 선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에요. 통신사인 뉴스원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에게 오퍼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 투어에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고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 팀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의 특징이 좀 필요한 상황은 맞아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얘기 드렸듯이 맨체스터 시티는 일카이 균도한 선수의 후계자를 찾고 있는데 지금 영국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일카이 귄도안이 맨시티의 재계약 제안을 조금 받아들이지 않고 좀 연기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올여름에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재계약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이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특히 FC 바르셀로나가 귄도안 선수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보니 이 팀으로 자유계약으로 떠날 가능성이 있다. 나이가 32세이기 때문에 맨시티 역시 무리해서 잡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귄도안 선수의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그대로 좀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최근에 맨시티가 3백을 두면서 중앙 지역의 선수 숫자를 늘리고 2선 미드필더, 메잘라, 측면 미드필더 이런 선수들을 폭넓게 활용하면서 또 중앙 미드필드 포지션에 공을 잘 다루는 선수들, 수비 전문가보다는 공을 점유하면서 컴팩트하게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이런 팀 플레이라는 선수를 찾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시티의 최근 레스터 시티전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3-4-2-1로 경기를 했는데 홀란 선수를 원톱으로 두고 더브라이너와 마레즈를 2선 미드필드로 두고 그릴리시와 워커를 좌우 측면에 두고 로드리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두 명의 중앙 수비형 미드필드의 역할로 배치를 했는데, 이 선수들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측면과 가운데를 오가면서 윙백이 조금 없는 축구에 가깝게 경기를 했어요. 워커가 윙백 같은 역할을 했고 그릴리시는 왼쪽 윙백 자리에 있었지만 미드필드 역할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그릴리시의 자리에 가서 뛸 수도 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죠. 더브라이너의 자리에 가서도 뛸 수 있죠. 실제로 셀타비고와의 경기는 그 위치에서 경기를 했죠. 그리고 로드리나 베르나르도 실바의 위치에서 뛰기는 조금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어도 맨시티처럼 라인을 높이고 상대 지역을 지배하면서 경기를 하는 과정, 공을 소유한 채 경기를 하는 과정이라면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또 오른쪽에 마레즈의 위치에서 왼발을 활용한 가짜 윙어로도 뛸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활용될 수가 있다. 이 자리에는 분명히 귄도안이 떠날 경우, 특히 이제 마레즈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또 많은 대회를 소화하는 특성상 맨시티가 선수층을 충분히 가져가려면 이강인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바로 사울 니게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지난 1월 달에도 발렌시아로 임대 이적을 보내면서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려고 추진을 했던 것인데, 사울 니게스가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연봉 부분에 이제 여력이 생기지 못하면서 영입이 이제 그냥 무산된 바가 있는데, 엘 데스마르카의 최신 보도에서도 이제 사울 니게스는 떠날 것을 좀 결심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에 라리가에서 계속 연전연승을 하면서 효율적인 축구, 실리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경기에서 5-3-2 대형을 썼거든요. 앙헬 코레아와 그리즈만을 투톱으로 놨는데, 모라타가 나오든지 어떤 선수가 나오든지 그리즈만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전방을 투톱으로 구성하고, 미드필드 라인에 데폴과 코케, 요렌테가 뛰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좀 스위칭하면서 경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활동력과 공격력과 공수 전환 상태에서 능력이 좋은데, 이강인 선수가 이 포진도로 봤을 때는 코케 선수가 서 있는 조금은 전진된 미드필드로도 뛸 수 있고, 데폴이 밑으로 내려가고 두 명의 메잘라 형태로 배치가 될 때는 그 두 메잘라 역할을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카라스코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오른발잡이 왼쪽 윙백 역할을 하는데, 사실 카라스코가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윙포워드로 움직일 때는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내려와서 왼발로 크로스를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시도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마요르카에서 이런 역습 축구에서 본인이 다양한 역할로 공격을 또 가담하고 공격 기회를 창출하고 수비까지 열심히 커버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특히 셀타비고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폼과 영향력과 능력이라면 아틀레티코에 갔을 때 그대로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즉 사울 니게스를 내보내면서 사울 니게스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이강인 선수는 훨씬 더 많은 사울 니게스 이상의 영향력을 시메오네 감독 체제에서 발휘할 수 있다. 결국에 구조적으로 팀 스쿼드적으로는 충분히 아틀레티코나 맨시티나 이강인 선수에게 오퍼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이 1,900만 유로로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마요르카 측에서는 이 금액이 실제로는 2,000만 유로를 넘는다, 3,000만 유로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일단 확실하게 알려져 있던 이 1,900만 유로를 기준으로 보자면 한국 돈으로 274억 원 정도의 돈이 드는 것인데, 지난 여름에 토트넘이 한국에 와서 쿠팡 플레이 경기도 하고 각종 행사를 통해서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수익을 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로 봤을 때 물론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국 선수가 없는,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한국에 왔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이강인 선수를 영입한 채 한국 투어를 한다면 더 많은 스폰서십을 유치하고 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즉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인 1,900만 유로를 그대로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도 이 정도 100억의 수익을 낸다면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 1,900만 유로가 아닌 추가적인 이적료가 들더라도 100억 정도를 한국에서 벌고 가면서 이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면, 게다가 이 여름 단발성 행사 수익뿐 아니라 실제로 이강인 선수를 영입할 경우에는 다른 한국 기업이 또 스폰서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구단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아시아 마케팅을 위해서만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얘기죠.
아틀레티코나 맨시티 같은 팀들은 실력이 없는 선수를 마케팅의 이유로 데려갈 리도 없고, 특히 이강인 선수도 뛸 수 없는 팀에 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도 그런 경우에는 더 좋은 팀이 아닌 뛸 수 있는 팀을 선택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금적으로나 명분적으로나 이제 많은 상황들이 맨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충분히 이강인 선수에게 영입 제안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이 올 여름의 한국 투어와도 연관돼서 조금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뭐 번리라든지 브라이튼, 에스턴 빌라 많은 팀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뭐 뉴캐슬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었죠. 현재로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꼽히고 있고, 또 그 팀이 올여름에 한국 투어를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것 자체로도 어느 정도 밀도 있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맨시티가 갑자기 부상하고 있고, 또 맨시티가 예상치 못한 한국 투어를 준비하고 또 확정적인 상황이라면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이제 후아미 산체스라는 마요르카에 상주하고 있는 마요르카 축구 최고의 전문가인 이 마르카 기자의 얘기에 따라서 프리미어리그 빅시스 중에 한 팀도 이강인을 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전에 소개드릴 때는 맨유 아니겠느냐, 맨유 말고는 미드필더 보강이 필요한 팀이 딱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맨시티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게다가 최근에 하비에르 가리도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가 맨시티 구단을 방문한 사실이 또 공개가 됐잖아요. 앞대 에잘줄리를 맨시티에 보내려고 가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맨시티와 이강인 선수가 연결될 가능성, 앞으로 추가적인 현지 보도가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일정을 따져보더라도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 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 어떤 팀으로 새 둥지를 찾게 될지, 그리고 역대급 빅클럽들의 한국 여름 투어의 일정은 어떻게 또 구성이 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준TV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들 직접 취재하고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